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하려는 사람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갑은 이미 절도할 계획을 세웠고 언제 훔칠지도 정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말했다. 저쪽 골목으로 도망가면 CCTV가 별로 없어. 갑은 을의 말을 참고해서 지갑을 훔친 뒤 도망갔다. 이 경우 직접 지갑을 훔친 사람은 갑이다. 갑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그런데 을은 직접 훔치지 않았다. 또 갑에게 처음 절도할 마음을 생기게 만든 것도 아니다. 갑은 이미 절도할 마음이 있었다. 다만 을은 갑의 범행을 더 쉽게 만들어주었다. 이런 경우 을에게 방조범이 문제된다. 방조범은 쉽게 말하면 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다. 도구를 빌려줄 수도 있고 망을 봐줄 수도 있고 도망갈 길을 알려줄 수도 있고 말로 용기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방조범은 범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를 자기 일처럼 함께 실행한 사람도 아니다. 이미 범죄를 하려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정리하면 방조범은 범죄 결의를 새로 만든 교사범과 다르고 범죄를 함께 지배한 공동정범과도 다르다. 이미 범죄를 하려는 사람을 도와 그 범죄가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 방조범이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 방조행위,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다. 갑은 이미 절도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말했다. 사람들 안 보는 쪽문으로 나가면 안 걸릴 거야. 갑은 그 말을 듣고 지갑을 훔친 뒤 쪽문으로 도망갔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을은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갑의 절도 범행을 쉽게 만들어주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정범의 범죄 실행이 있어야 한다. 방조범은 남의 범죄를 도와주는 구조다. 그래서 정범이 범죄 실행에 나아가야 방조범도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해주는 행위다. 도구를 빌려주거나 도망길을 알려주거나 망을 봐주거나 말로 용기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다. 을이 갑이 절도하려는 것을 알고 도와주어야 한다. 갑이 범죄를 하려는 줄 전혀 모르고 쪽문 위치를 알려준 것이라면 방조범의 고의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방조범은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정범이 범죄 실행에 나아갔고 그 범죄를 쉽게 해주는 행위가 있었으며 그것을 알고 도와준 경우에 방조범이 성립한다. 물리적 방조는 도구 제공, 장소 제공, 망보기처럼 정범의 범행을 현실적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다. 그런데 자물쇠를 끊을 도구가 없었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절단기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로 자물쇠 끊고 가져가. 갑은 그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쳐갔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을은 직접 자전거를 훔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절단기를 제공해서 갑의 절도 범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 을에게는 절도 방조가 문제된다. 물리적 방조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도움이다. 범행 도구를 빌려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망갈 차를 준비하거나 망을 봐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도구를 빌려줬다고 무조건 방조범은 아니다. 을이 갑이 범죄에 사용할 줄 모르고 절단기를 빌려준 경우라면 방조의 고의가 문제된다.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이 범죄를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범죄를 쉽게 해줘야 한다. 정리하면 물리적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실제로 쉽게 만들어주는 유형이다. 도구, 장소, 차량, 망보기처럼 범죄 실행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면 물리적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정신적 방조는 말이나 태도로 정범에게 용기나 확신을 주어 범행을 쉽게 만드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은 아직 망설이고 있었다. 걸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을이 갑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은 눈치 못 챌 거야. 그냥 해. 갑은 을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을은 도구를 빌려준 것도 아니고 망을 본 것도 아니고 도망갈 차를 준비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을의 말은 갑이 범행을 실행하도록 심리적으로 힘을 주었다. 이런 경우 정신적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방조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리적 도움만을 말하지 않는다. 범행 방법을 알려주거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거나 범행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용기를 주는 것도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교사범과 구별해야 한다. 갑이 원래 범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을의 말 때문에 처음으로 절도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방조가 아니라 교사범이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이미 절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을의 말이 그 결심을 강화하거나 실행을 쉽게 만든 정도라면 정신적 방조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정신적 방조는 정범의 마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범죄 결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 방조에서는 정범이 이미 범죄를 결심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작위 방조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은 창고 관리인이다. 갑은 창고 문을 잠그고 외부인이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갑은 을이 창고 물건을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갑은 일부러 창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리고 을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을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그런데 갑은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말로 시킨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갑은 창고를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그 의무를 일부러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을의 절도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 부작위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부작위 방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점에서 헷갈린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범죄를 막아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리인, 보호자, 감독자처럼 특정한 위험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죄를 알면서도 일부러 막지 않았다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부작위 방조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다.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일부러 이행하지 않아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다.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이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다. 을은 갑이 자전거를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을은 갑에게 절단기를 빌려주었다. 갑은 그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쳤다. 이 경우 을은 직접 자전거를 훔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갑의 절도 범행을 알고도 도와주었다. 따라서 을에게는 절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이 을에게 말했다. 자전거 자물쇠가 고장났는데 절단기 좀 빌려줘. 을은 갑의 말이 진짜라고 믿고 절단기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사실 갑은 남의 자전거를 훔치려는 것이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을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방조범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내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쉽게 만든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어떤 범죄를 돕는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정리하면 방조범의 고의는 두 가지를 본다.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인식, 그리고 내 행위가 그 범죄를 도와준다는 인식이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 실행에 나아가야 성립하고 단순한 준비 단계만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다. 을은 갑이 절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갑에게 도망갈 길을 알려주었다. 갑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다. 이 경우 갑은 절도 실행에 착수했다. 을은 그 범행을 쉽게 만들어주었으므로 절도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에 기대어 성립한다. 그래서 정범이 실제로 범죄 실행에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갑이 절도하려고 마음만 먹고 을이 도망길까지 알려줬지만 갑이 끝내 아무 실행도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 행위가 없다. 그러면 을에게 완성된 절도 방조범을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갑과 을이 강도나 살인처럼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범죄를 준비했다면 별도로 예비음모 단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조범 구조에서는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야 한다. 정리하면 방조범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정범의 범죄 실행을 확인해야 한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했다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정범이 준비만 하다가 멈췄다면 방조범 성립은 조심해서 봐야 한다. 방조범이 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드는데 실제로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을은 갑에게 말했다. 점 주는 밤 10시에 자리를 비워. 그때 들어가면 쉬울 거야. 갑은 을의 말을 듣고 밤 10시에 편의점에 들어갔다. 그리고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을의 말은 갑의 절도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을에게는 절도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방조범은 단순히 범죄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을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즉 범죄 실행을 쉽게 했는지를 봐야 한다. 도구를 빌려주었다면 그 도구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도망길을 알려주었다면 실제로 범행 실행이나 도주에 도움이 되었는지, 말로 용기를 주었다면 정범의 결심을 강화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다만 방조 행위가 없었으면 범죄가 절대 불가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다른 도구로도 절도할 수 있었더라도 을이 준 절단기가 실제 범행을 더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방조와 인과관계에서는 내 행위가 정범의 범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를 본다. 결과적으로 아무 영향도 없었다면 방조범 성립은 어려워진다. 방조범은 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이고 공동정범은 범죄를 자기 일처럼 함께 실행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절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을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을은 직접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했고 망보기 역할도 범죄 실행에 중요했다. 이 경우 을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경우를 보자. 갑은 이미 혼자 절도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저쪽 길로 도망가면 안 걸릴 거야 라고 알려주었다. 을은 갑과 함께 범죄를 자기 일처럼 실행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갑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 경우 을에게는 절도 방조범이 문제된다. 둘의 차이는 범죄에 대한 지배력이다. 공동정범은 범죄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 역할을 통해 범죄 전체를 함께 실현한다. 반면 방조범은 범죄의 중심에 있지 않다. 정범의 범죄를 옆에서 쉽게 만들어주는 정도다. 정리하면 같이 범죄를 하기로 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공동정범, 이미 범죄를 하려는 사람을 도와준 정도라면 방조범이다. 교사범은 범죄 결의를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방조범은 이미 있는 범죄 결의를 도와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을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말했다. 저 사람 지갑 훔쳐와. 돈은 반반 나누자. 을은 갑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절도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범죄 결의를 생기게 했다. 따라서 갑에게는 절도교사범이 문제된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보자. 을은 이미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그 사실을 알고 말했다. 그래, 그냥 해.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을은 갑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실제로 지갑을 훔쳤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범죄 결의를 새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미 있던 결의를 강화해준 정도다. 따라서 갑에게는 교사범이 아니라 절도방조범이 문제된다. 구별 기준은 간단하다. 갑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을이 처음 범죄를 결심했으면 교사범이다. 이미 을이 범죄를 결심한 상태였고 갑이 실행을 쉽게 해준 정도라면 방조범이다. 정리하면 교사범과 방조범은 둘 다 정범의 범죄에 관여하지만 역할이 다르다. 마음을 만들면 교사, 이미 있는 마음을 도와주면 방조라고 보면 된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보아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쳤다. 을은 갑이 절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갈 길을 알려주었다. 갑은 실제로 지갑을 훔친 뒤 을이 알려준 길로 도망갔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을은 직접 훔친 사람은 아니지만 갑의 절도 범행을 쉽게 해주었으므로 절도방조범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을도 갑과 똑같이 처벌될까? 아니다. 형법은 방조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방조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 결의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래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하려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다. 범죄 발생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정범이다. 그래서 방조범은 정범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보고 형을 감경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필요적 감경이다. 필요적 감경은 법원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방조범이면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쉽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하지만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범죄 결의를 새로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은 방조범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방조범의 초과행위는 정범이 방조자가 예상하고 도와준 범위를 넘어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다. 을은 갑이 절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갈 길을 알려주었다. 을이 예상한 것은 단순 절도였다. 그런데 갑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때리고 지갑을 빼앗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을에게도 강도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방조범의 초과행위가 문제된다. 방조범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알고 도와준 범위 안에서 책임진다. 을이 단순히 절도를 도와준 것이라면 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절도방조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갑이 을이 예상하지 못한 폭행협박까지 사용해 강도를 저질렀다면 그 강도 부분은 정범 갑의 초과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을이 처음부터 들키면 때려서라도 빼앗아와라고 말했거나 갑이 폭행협박까지
방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도와줬다면 강도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방조범은 정범이 실제로 한 모든 범죄를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정범의 행위가 방조자가 인식하고 도와준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중립적 행위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문구점에서 칼을 샀다. 문구점 주인은 평소처럼 물건을 판매했을 뿐이다. 그런데 갑이 그 칼을 범죄에 사용했다. 이 경우 을도 방조범일까?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칼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다. 이런 행위를 중립적 행위라고 한다. 중립적 행위는 겉으로 보면 범죄 행위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반적 행위다. 택시를 태워주는 것, 물건을 판매하는 것,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 방을 빌려주는 것 등의 상황에 따라 중립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갑이 그 칼로 사람을 찌르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일부러 칼을 팔았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 거래라고만 보기 어렵다. 겉으로는 평범한 판매 행위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의 범죄를 쉽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립적 행위도 정범의 범죄를 알고 그 범죄를 돕는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너무 쉽게 방조를 인정하면 위험하다. 일상적인 거래나 직업활동까지 전부 범죄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중립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방조가 아니지만 범죄 이용 사실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쉽게 해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방조범 사례는 정범이 이미 범죄를 결심했는지 그리고 방조행위가 범행을 쉽게 했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다. 갑은 이미 절도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자전거를 훔칠 장소까지 정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절단기를 빌려주면서 말했다. 이걸로 자물쇠 끊으면 빨리 가져갈 수 있어. 갑은 그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전거를 훔쳤다. 이 경우 을은 직접 자전거를 훔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갑의 절도 범행을 알면서 도구를 제공했다. 따라서 을에게는 절도 방조가 문제된다. 방조범 사례를 풀 때는 먼저 정범을 본다. 갑이 실제로 절도 실행에 나아갔는지 절도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을의 행위를 본다. 을이 도구를 빌려줬는지 망을 봤는지 도망길을 알려줬는지 말로 용기를 줬는지를 본다. 마지막으로 을의 고의를 본다. 을이 갑의 절도 계획을 알았는지 자기 행위가 그 절도를 쉽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을이 갑의 범죄 계획을 전혀 모르고 절단기를 빌려준 것이라면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방조범 사례는 세 단계로 쓰면 된다. 정범의 범죄 실행이 있었는가? 방조행위가 범행을 쉽게 했는가? 방조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도왔는가?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방조범은 교사범이나 공동정범과 구별해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갑은 이미 절도할 결심을 했다. 그런데 을이 그 사실을 알고 갑에게 말했다. 저쪽 골목으로 도망가면 CCTV가 없어. 갑은 을의 말을 참고해서 지갑을 훔치고 도망갔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의 정범이다. 을은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갑의 절도 실행을 쉽게 도와주었다. 따라서 을에게는 절도 방조범이 문제된다. 방조범을 볼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첫째, 정범의 범죄 실행이 있어야 한다. 정범이 실제로 범죄 실행에 나아가야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다. 정범이 마음만 먹고 아무 실행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방조범은 성립하기 어렵다. 둘째,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도구를 빌려주거나 망을 보거나 도망길을 알려주거나 말로 용기를 주는 것처럼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자는 정범이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행위가 그 범죄를 도와준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정리하면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사람이다. 범죄 결의를 새로 만들면 교사범, 범죄를 자기 일처럼 함께 실행하면 공동정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해준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정리하면 된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하거나 가능하게 만든 경우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절도를 하려고 했다. 을은 갑에게 말했다. 저 집은 밤 12시에 아무도 없어. 뒷문으로 들어가면 돼. 갑은 을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을은 직접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갑의 절도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을에게는 방조범이 문제된다. 방조범에서 중요한 쟁점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다. 학설상으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중요하다. 즉, 방조행위가 없었더라도 정범이 똑같이 범행했을 것이라면 방조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반면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반드시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범행을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판례는 방조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 정범의 실행행위를 물리적으로 돕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용기를 주거나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경우도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실제로 용이하게 했는지 정범의 범행과 객관적 주관적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방조의 인과관계는 그 도움이 범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가의 문제다. 사례에서는 을의 행동이 갑의 범행을 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을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써야 한다. 부작위 방조는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막지 않아 정범의 범행을 도운 경우다. 예를 들어 경비원 갑이 건물 출입을 관리하고 있었다. 갑은 을이 건물 안 물건을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갑은 원래 출입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갑은 일부러 모른 척했고 을은 그 틈을 타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갑은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러 막지 않았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문제된다. 부작위 방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첫째, 그 사람에게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한다. 즉, 범행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경비원이 출입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이 특정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둘째,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막을 의무가 있어도 실제로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셋째, 일부러 막지 않음으로써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 판례도 부작위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무 방관자에게나 방조범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범행을 방지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정리하면 부작위 방조는 안 했다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러 안 했다는 구조다. 사례에서는 자기 의무, 방지 가능성,
방조의 고의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중립적 행위 방조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행위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어디까지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예를 들어 갑이 칼을 사러 철물점에 갔다. 을은 철물점 주인이다. 갑은 을에게 말했다. 칼 하나 주세요. 을은 평소처럼 칼을 팔았다. 그런데 갑은 그 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때 을에게 방조범이 성립할까?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면 너무 위험하다. 칼을 파는 행위 자체는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행위다. 이런 행위를 모두 범죄 방조로 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립적 행위 방조가 문제된다. 중립적 행위란 겉으로는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다. 택시 운전, 물건 판매, 계좌 제공, 장소 대여, 프로그램 개발처럼 그 자체만 보면 범죄 행위가 아닌 경우다. 학설은 보통 이렇게 나뉜다. 한쪽은 객관적으로 범죄를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쪽은 일상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면 안 되고 행위자가 범죄 목적을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에만 방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판례도 단순히 일상적인 거래나 도움만으로 바로 방조범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정범의 범죄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범죄에 특별히 맞추어진 도움인지, 정상적인 사회생활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도구를 제공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쓰일 계좌라는 점을 알면서 넘겨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중립적 행위 방조는 평범한 행위가 범죄에 쓰였을 때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례에서는 범죄인식, 범죄 촉진 정도, 일상행위의 범위 이탈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방조범 판례는 정범의 범행을 실제로 쉽게 만들었는지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는 않지만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들거나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절도를 하려고 했다. 을이 갑에게 범행 장소의 구조를 알려주고 감시가 약한 시간까지 알려주었다. 갑은 그 정보를 이용해 절도했다. 이 경우 을에게는 방조범이 문제된다. 판례상 방조는 물리적 도움만 의미하지 않는다. 도구를 빌려주는 것, 차량을 제공하는 것, 망을 보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 또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적으로 용기를 주는 것도 방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친구가 범죄를 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방조범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막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 방조가 문제된다. 방조범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방조범 판례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들었는가, 그 사실을 알고 도왔는가, 단순한 방관이나 일상행위를 넘어섰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방조범 성립 여부를 정리하면 된다.